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대통령실이 우리 장윤선 배우 출입 중인 대통령실이 예. 청와대로 간다면서요.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네. 그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있어서 그 듣고 제가 출발해서 왔는데요. 네. 그 오늘 중앙일보에서 날짜를 특정했어요. 날짜까지 했잖아요. 12월 중순으로 14일. 날짜를 특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확인은 안 해줬어요. 아 가긴 네. 가는데 다음 달에. 가긴 가는데 그 날짜가 적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확인은 안 해주었고 그 실제로 저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오픈 스튜디오 문을 열어서 네. 방송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. 그래서 하시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 공사도 사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한꺼번에 다 같이 이동하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대통령 집무실부터 갈지 아니면 여민관에 그 대통령실 비서진들 참모들이 먼저 이주를 할지 세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춘추관에 기자들 먼저 박아놓는다. 기자들만 먼저 보내놓는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농담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지금으로서는 연내에 가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방침인데 네. 한꺼번에 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원래 뭐 에이펙 기간 중에 이제 춘추관 이동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청와대 전체가 상당히 노후하고 옛날에 건물 문재인 정부 때 안전진단 검사했을 때 D등급인가? 굉장히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그 안전진단을 받았어요. 그래서 상당히 노후한 건물이어서 이거를 공사가 좀 필요하다. 뭐 특히 화장실 같은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그걸 추가로 좀 넣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가긴 가는데 정확하게 오늘 중앙일보가 적시한 그 날짜일지는 모르겠다.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참모들이 근무할 여민관인가요? 네, 여민관이 사실 중요한데 뭐 보도에 따르면 리모델링 작업을 거기는 좀 마쳤다. 대부분 마쳤다.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청와대 복귀를 위해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259억 원을 썼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이전 당시에 든 비용보다는 119억 원 적은 액수로 이제 옮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여민관이라는 데서 이제 대통령과 그 청와대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그렇죠. 근데 이게 왜냐면 용산 이전할 때부터 사실 그 두 가지 사기를 쳤어요. 용산 가면 무슨 보안이 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데 도청당했잖아요 미국한테. 그치. 네, 도청당하고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. 그리고 실제 용산이 그 천공의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. 거기가 군사안보 지역이라고 해도 주변에 높은 고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런 정보전을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해요. 용산 내부가. 그리고 이제 돈도 옮겼을 때 뭐 처음에 본인들 말로는 뭐 몇 배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늘어났잖아요. 그리고 영빈관은 지금 청와대 거 쓰고 있어요. 그것도 제대로 조사해야 돼요. 지금 이렇게 그렇죠. 안 하고 있는데.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있었던 거 사실은 이제 주술로 옮긴 거죠. 예, 뭐 별말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술로 옮긴 거고 그리고 효용성이 없어요. 특히나 이제 안보 측면에서 그 사무실도 사무실인데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용산이 보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예전에 국정원 쪽 사람들 만나 보니까 지금도 도청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렇구나. 네, 미국이 그걸 이렇게 만약에 도청 당해도 말 안 할 뿐이지. 그렇죠. 다 알고 있겠죠. 네,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까 한미일 회담 같은 거 엄청 쉽죠. 아 얘는 술 먹이면 되는구나. 그래, 야그 돈 맥클린 노래 하나 불러봐라. 아메리칸 파이. 그럼 좋다고 다 내주고 와요. 그리고 김태호 와가지고 아 핵공유했습니다. 다음 날 바로 백악관에서 아니라고. 그러니까 아 사실상 핵공유입니다. 그러니까 다음 날 absolutely not. 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아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가 묶였냐면 민간 국가로 묶였어요. 맞아요.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. 이게.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미 그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묶인 민간 국가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 원자력 협정도 안 바꿔줘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때 잘못된 것부터 다시 풀어가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풀어야 되니 이 팩트시트가 나오기가 쉽겠습니까? 어렵겠습니까? 오래 걸리는 거죠. 굉장히 그러니까. 오래 걸리는 거고
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을 해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민간 국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 쉽게 안 풀어준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뭐 국무부에서 뭐 일부에서는 뭐 러트닉에 반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윤석열 때 쌓아놓은 여러 가지 잘못들을 다 치워가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네. 새로 셋업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기관리센터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아.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왔어요. 근데 실제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그 이제 넉넉하다는 거예요. 크기가.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기자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가면 더 좁아진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아마 그런 문제들 공간의 이제 협소함 때문에도 네. 이주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그 관전은 좀 더 늦게 옮긴다는 게 아마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돼 있는 예, 것 같고 유홍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 얘기가 좀 재밌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. 국회 나와가지고 청와대 관전은 음습한 자리여서 풍수 문제뿐 아니라 건축가들 입장에서 생활 공간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네. 뭔가 좀 관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위치로 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오늘 또 눈에 들어왔던 거는 김혜경 여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 임명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최근까지도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면서요. 네. 예. 아니 근데 저는 뭐 연속성? 민주정부의 연속성? 영부인 사무의 연속성? 뭐 네. 이런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취재를 안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요. 예. 워낙 지금 대통령실에 굵직한 게 많아가지고. 굵직한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여사 취재가 기자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 해보겠습니다. 보니까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내내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원래 행사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고 이후에 의전비서관을 지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기획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장으로 적격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재미있는 점은 이분이 지난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어요. 경기 화성을 해. 누가 후보됐습니까? 이준석 지역구잖아요. 네. 거기에 공영운전 현대차 사장한테 밀려가지고 전략공천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외된 분인데 네. 이런 분을 또 다시 이렇게 이재명 대표 때였잖아 이게. 그렇죠. 또 이런 분을 다시 발탁해서 또 이렇게 대통령실 안에 중요한 자리 집어넣는다는 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약간 정말 그 실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 네. 부분에서는. 그러니까 네. 조금 그 당시에는 그 공천할 때 뭐 예를 들면 비명 행사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총선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 개파적으로는 사람들이 서운함이 많았어도 나중에 총평이 그랬어요. 심지어 제가 아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정말 공천 잘했다. 아, 물갈이 그래요? 이재명 대표가 그때 후보 때 물갈이 했기 때문에 총선 승리한 거예요.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장동혁 대표가 공천은 이재명처럼. 그러려고 지금 윤어게인 네. 태극기 네. 예, 광주 가서 이제 공천혁명. 예. 그렇죠. 네. 근데 당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지금 장동혁 대표 광주 간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. 왜 간 거예요? 그러니까 그거를 사무처나 뭐 그러니까 예산 정책 회의 한다고 지금 사방팔방 떠돌고 다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광주네? 그럼 5.18 하면 갈까?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그 공간의 정치야. 정치하는 메시지잖아요. 네. 내가 어디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 만나거나 전통시장 가거나 이게 메시지거든요. 당 대표에게. 그렇죠. 근데 느닷없이 이제 가니까 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되니만이 하고 있잖아요. 추경호 가라는 건가 이러면 장동혁은 추경호 가든 말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게 내부 총질로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이게 그렇구나. 점오의 한계다. 의도하지는 않았고 네. 장동혁 대표 성정상 네. 이 정도 솔직히 맞아요. 의도할 예. 머리가 안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점오의 한계. 아니, 머리는 될 수도 있어요. 왜 또 머리까지 굳은하십니까 지금? 제가- 위험하게. 아니,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, 소송 당하면 안 돼요. 제가 다 할게요. 네, 저는 머리가 안 된다고 들었으니까 취재원이. 저는 머리가 된다는 입장입니다. 제가 보니까, 네. 입장을 머리는 밝히지 된다. 않겠습니다. 네, 그러나 미련하다. 저 똑똑하다는 입장입니다. 제가 보니까. 네.